드림스탁 나온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먼저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미국 증시 호조를 반영하면서 오늘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앵커님께서 좋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보셨나요? 저는 개별적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이 오전장이랑 오후장이랑 좀 갭 차이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편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뉴욕 시장과 국내 시장이 디커플링이 됐다. 근데 이 디커플링이 됐다는 게 내가 만약에 뉴욕 시장을 보고 편하게 내가 매매를 해서 뉴욕 시장의 방향대로 국내 시장을 방향하는 대응한 사람이라면 매매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반대로 되고 있죠. 뉴욕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어요. 반도체 강세를 보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2차 전지의 약세를 보이고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보는 걸 원하다 보니까 나는 뉴욕 시장에서 이런 강세가 보였을 때 이런 강세가 보이는 대로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이런 거를 역을 탔을 때 내가 역을 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2차 전지랑 뭐 반도체를 매매하는 걸 좋아요. 내가 이게 강세가 세가지고 강세하는 걸 좋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저 PBR이나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일 줄 모르고 이렇게 매매했다. 이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금 뉴욕 시장, 국내 시장이 디커플링이 됐다고 해서 뉴욕 시장, 국내 시장 디커플이 됐으니까 더 이상 반도체랑 2차 전지를 매매할 게 아니야. 더 이상 우리가 뉴욕 시장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강세 보이시는 섹터를 해야 돼. 라고 하시면 조금 어렵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도 매매를 하더라도 내가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보고 매매를 한다.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약바이 이런 거 봤을 때 내가 오늘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의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 강세를 보이더라도 오늘 보면은 오전장에는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더라도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오후장에 강세를 보인 거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급을 봤어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왔거든요. 근데 뭐 우리금융 지주나 신한지주나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기타 지주 관련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런 저PBR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였을 때 제가 KB금융을 검색을 했어요. 우리금융 지주를 검색을 했어요. 그럼 이 기업들이 우리가 3월 말에 정부 정책 발언이 나올 거니까 우리금융지주랑 이런 신한금융지주가 이런 정책 발언에 앞서서 정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2월 달 말에 이런 발언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샀어. 근데 2월 말에 사다 보니까 우리 좀 많이 산 것 같아. 근데 3월 초에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 좀 들어올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살짝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살짝 비중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저 PBR 과열 종목이 과연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2월 말이랑 3월 말에 정부 정책 발언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KB금융이나 우리금융 지주가 6월 말에 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배당을 한 5% 줄 건데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할 겁니다. 우리가 자사주 소각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15%를 자사주를 매입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자사주 매각이 아니고 자사주 소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자사주 소각을 15%, 20%할 건데 우리가 이걸 말을 안 하고 소각을 했다면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KB금융이나 우리금융 지주를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샀는데 자사주 소각을 20만 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자사주의 가치 부각이 15%, 20%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KB랑 우리금융 지주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100% 준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연간 실적도 주고 분기 실적도 주고 우리 이 종목을 갖고 왔을 때 자사주 소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6만 5천 원, 7만 원 샀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사가지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 플러스 5%, 플러스 10% 수익을 보겠지만
개별적으로 자사주 소각했을 때는 플러스 5%, 플러스 10% 수익을 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저피별 관련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강세 안에서도 SK하이닉스 하락했고요. 특히 코스닥에서는 HPSP, 리노공업 등 반도체 업종에서 오히려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 갖고 계신가요? 과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네. 우리가 우리 엔비디아 실적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제 엔비디아가 괜히 우리나라만 실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GPU를 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GPU를 지금 100개를 팔고 있으면 우리가 내년 200개를 팔 거다. 그럼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가 GPU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100개 만들 때 뭐 칩을 20개 조립하고 30개 조립하고 40개 조립할 겁니다. 그럼 그 조립되는 칩을 어디서 만드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도 SK하이닉스가 모든 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가 에서 10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통 비중을 10에서 20%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혼자 할까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3, HBM3E, HBM4 그런 반도체를 만들 때 혼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SK하이닉스 HBM3E랑 4를 만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냐 이거죠.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들 우리가 엔비디아가 정확히 실적을 우리가 수주를 100개를 부르려고 했는데 사우디랑 뭐 미국이 부르니까 200개를 부르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뭐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랑 뭐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200개 만들 건데 그 중에서 패키징을 본딩을 우리가 200개까지 못하겠다. 맞잖아요. TSMC가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TSMC가 수주를 내놓으면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 다 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100개를 하라고 주문하면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100개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개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가 TSMC한테 수주를 주면은 30개를 하면은 그 30개 중에서 HB 본딩은 한미 반도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지금 보여주는 실적을 3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한 12개월 선행포가 50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다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2개월 선행포가 한 25 정도? 25 정도 한다고 하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반년, 1년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만큼 한미 반도체 다 하냐 이거죠. 근데 저는 뭐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할 거라고 다 말씀드리기에는 부담된다는 거죠.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한테 현재까지는 HBM3에서 10%를 줬다고 한다면 지금 뭐 증거사 리포트를 봤을 때는 뭐 40%, 50% 줄 것이다. 이런 뷰를 보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10%, 50% 보기보다는 한 15에서 20%를 본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여준 실적의 뭐 2배, 한 2.5배 보여준다고 한다면 10의 선표가 한 25.5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뷰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봤을 때 한미반도체랑 뭐 이수페타시스랑 이런 종목을 못 간다는 게 아니고 간다는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를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도 하루 정도는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앵커님도 뭐 PD님도 뭐 개인 투자분들도 한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시스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겠지만 펄을 봤을 때는 뭐 50에서 110이 넘어가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비중을 한 10% 뒀다라고 하더라도 10%를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한 5%만 매수하셨다가 내가 생각했을 때 눌림목이 많이 나오네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매수를 해보시고 내가 5%를 매수했는데 그대로 올라가네 라고 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줄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의 로봇줄 다시 한번 반등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로봇주가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랑 뭐 어떻게 AI 소프트웨어랑 조선이랑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 반도체를 매매를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떤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로봇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로봇은 사실 좀 실적이 많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봤을 때 사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 2023년 하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4 상반기로 가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본 거 뭐죠?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정말 좋아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2020년 하반기에 실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예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2024년 상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흑자 전환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많이 실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브리봇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에브리봇은 별로 관심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가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동가했을 때 삼성이 투자를 했으니까 실적이 잘 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는 이제 매출액은 증가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워요. 이 삼성이 그냥 뭐 이렌시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보다는 좀 이쪽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삼성이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렌시스에 좀 관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다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삼성이 로봇 관련해서 이쪽에다 관심을 두겠구나 이런 생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관련 섹터 강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삼성이 이런 리포트를 내다 보니까 뭐 현대나 로봇 이런 쪽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이렌시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 좀 관심을 두겠다고 했지만 삼성이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다 보니까 이제 LG 전자가 이제 엔젤 로보틱스에다가 상장을 좀 두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보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두산 현대 무백시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지 않다 보니까 저는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관점을 접근하셨다가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반도체나 2차전 쪽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뭐 현대 무백스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손여료 팀장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